안녕하세요. 봄날 연구소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조금 더 편안하고 단단하게 준비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참 무거운 질문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질문이죠. 나는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맞이하게 될까? 어르신들을 만나뵈면 100이면 100,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어도 요양원은 안 간다.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고, 낯선 곳에서 남의 손에 맡겨져 살고 싶지 않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진심입니다. 내가 수십 년 일궈온 내 집, 내 냄새가 배어있는 침대, 손때 묻은 가구들. 그 익숙한 평화 속에서 눈을 감고 싶은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존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 7명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차가운 침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고집이 없어서일까요? 자식들이 불효자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준비된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병이 찾아왔을 때 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요양원행 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히 건강하세요라는 뻔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노선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탈출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품위 있게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선택지를 공개할 것입니다. 나라에서 돈을 주며 내 집으로 사람을 보내주는 제도, 내 집을 담보로 평생 간병비를 해결하는 법, 그리고 혼자 살아도 자식보다 든든한 AI 돌봄 시스템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라서 못 썼던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 준비만 된다면 나도 끝까지 내 집에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겠구나.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던 마음,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요양원 문턱 앞에서 망설이던 불안함, 오늘 제가 다 지워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아닌 다시 피어나는 봄날을 위해 오늘 이 30분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결정짓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의 2번째 봄날을 설계해 보시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무조건 요양원 가야지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우리나라에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가 사는 집에 있으면서 받는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요양원은 내가 짐 싸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서비스입니다. 내 익숙한 안방에서 내가 쓰던 숟가락으로 밥 먹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럼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나라에서 주는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혼자서 세수하기, 옷 입기, 식사하기가 조금이라도 힘든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나는 아직 걸어 다니니까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거동이 아주 불편하지 않아도 치매 증상이 조금 있거나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장 보러 가기 힘든 정도만 되어도 5등급 치매이나 4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만 받으면 그때부터는 나라가 여러분의 든든한 보호자가 됩니다. 그럼 집으로 누가 와서 무엇을 도와주나요? 재가급여를 신청하면 크게 3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옵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정말 많아요. 입맛 없는 어르신을 위해 따뜻한 국을 끓여드리고 집안 청소를 도와주십니다. 또 혼자 하기 힘든 목욕을 도와주거나 병원 갈 때 옆에서 팔짱 끼고 같이 가주기도 합니다. 하루에 3-4시간 정도.
나만의 비서가 생기는 셈이죠. 두 번째는 방문간호 서비스입니다. 이건 간호사 선생님이 오는 겁니다.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거나 욕창이 생겼을 때 혹은 혈압 관리가 필요할 때 병원까지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예요. 이건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침에 노란 차가 집 앞까지 와서 어르신을 모시고 센터로 갑니다.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체조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증 오기 쉬운데 이 서비스를 쓰면 치매 예방에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까봐 걱정되시죠? 가장 중요한 게 돈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나라에서 다 냅니다. 국가에서 서비스 비용의 85%에서 많게는 100%까지 지원합니다. 본인이 내는 돈은 전체 금액의 15% 정도뿐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한 달 내내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셨는데 내가 내는 돈은 10만 원대, 20만 원대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이 15%조차 면제받거나 6에서 9%만 내면 됩니다. 요양원 한 달 비용이 보통 60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드는 것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면서도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혜택입니다.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며느리나 딸, 아들이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경우 있죠. 만약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내 부모님을 직접 돌보면 나라에서 그 자녀에게 가족요양비라는 월급을 줍니다. 내 부모 내가 모시는데 무슨 돈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돌보느라 직장 가기 힘들 때 이 돈이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도 남의 손보다는 자식 손길이 편하시잖아요.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봄도 받고 자녀는 수고비를 받는 아주 효자 같은 제도입니다. 그럼 등급 잘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팁을 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으로 조사를 나옵니다. 이때 우리 어르신들 성격이 좋으셔서 나 다 할 줄 안다, 나 건강하다 하고 무리해서 움직이시는 분들 계셔요. 그럼 등급이 안 나옵니다. 평소에 내가 어디가 아픈지, 혼자서 양말 신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실대로 다 말씀하셔야 합니다. 평소엔 괜찮은데 오늘은 좀 낫네라고 하지 마시고 가장 몸이 안 좋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하셔야 정확한 등급을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아시겠죠? 요양원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이 재가급여라는 보물 같은 제도를 꼭 기억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 한 통만 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집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 말고 또 어떤 길이 있을까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집의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양원처럼 편안하지만 내 집인 곳,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집이 병원이 되고 집이 복지관이 된다. 여러분, 요양원에 가기 싫은 이유 중 하나가 거기는 왠지 삭막하고 내 집 같지 않아서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사는 집이 요양원처럼 안전하면서도 복지관처럼 즐거운 곳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겠죠. 나라에서는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것을 전국 곳곳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을 안전한 집으로 고쳐주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알면 노후주거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대체 뭘까요? 이건 아주 똑똑한 집입니다. 아래층에는 복지관이 있고 위층에는 어르신들이 사는 집이 있는 구조예요. 문턱이 없어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를 짚어도 걸려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화장실이나 현관 등 곳곳에 튼튼한 손잡이가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쓰러지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아래층 복지관 선생님들이 바로 달려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임대료가 아주 저렴하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보증금 몇백만 원에 월세 몇만 원이면 평생 내 집처럼 살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집 사달라, 방 한 칸 내달라 소리 안 해도 됩니다. 나 이제 나라에서 주는 명품 아파트 입주한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정든 우리 집을 떠나기 싫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 우리 집을 요양원보다 안전하게 고치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낙상사고, 즉 넘어지는 것입니다.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도둑들을 잡아야 합니다. 집안의 도둑이라. 첫 번째 도둑은 바로 문턱이에요. 이 작은 턱에 발가락이 걸려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요양원 안 가시려면 이 문턱부터 없애거나 경사판을 대야 합니다. 두 번째 도둑은 화장실 타일이에요. 물기 있는 타일은 빙판길보다 위험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코팅을 하세요. 세 번째 도둑은 어두운 조명이에요. 침침한 불빛 때문에 발밑이 안 보이면 사고가 납니다.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하세요. 돈이 많이 들까봐 겁나요 하시겠죠? 걱정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나라에서 복지용구 지원금을 줍니다. 1년에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양말, 심지어는 전동 침대까지 아주 싼 값에 빌리거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은 누가 도와주나요? 등급이 없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운영하는 주거급여 수선 유지급여라는 제도가 있어요. 집이 낡아서 고쳐야 하는 어르신들께 도배, 장판은 물론이고 화장실 개조까지 나라 예산으로 도와드립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이가 많아서 집에서 자꾸 넘어지는데 화장실에 손잡이 달아주는 지원 사업 없나요? 라고요. 말 한마디면 나라가 여러분의 집을 철통 성벽처럼 안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요즘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나라에서 AI 돌봄 인형이나 스마트 스피커를 놓아드립니다. 아리야, 나 배 아파 살려줘. 라고 외치기만 해도 119가 출동합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이 똑똑한 기계들이 어르신이 오늘 밥은 드셨는지, 약은 챙겨 드셨는지 다 체크해서 자녀 휴대폰으로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21세기형 효도입니다. 어르신들,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노후의 집은 병원이자 복지관이어야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의 문턱과 화장실부터 점검하세요. 등급이 있다면 복지용구 혜택을 100% 활용해서 안전기구를 설치하세요.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면 자식들은 우리 엄마 아빠 집에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바로 자식을 돕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집을 고치고 나라 도움을 받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도움받는 건 알겠는데 매달 들어가는 간병비랑 생활비는 어떡하지?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나? 여러분, 우리가 요양원에 가기 싫은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는 사실 돈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운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부를 돈이 없으면 결국 자식들에게 나 좀 도와다오라고 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자식들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 코가 석자인 자녀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하는 간병비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렴한 요양원 알아봐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그 속마음은 얼마나 쓰라리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든든한 금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쉽게 말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면서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월급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시점과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이 집은 나중에 자식들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요즘 똑똑한 자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집으로 두 분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저희에겐 가장 큰 효도입니다라고요.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분에게 연금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집값이 남으면
그건 자식들에게 상속까지 됩니다. 반대로 집값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으셨어도 나라에서 자식들에게 돈 내놓으라고 안 합니다. 국가가 손해를 감수하는 구조거든요. 이 연금을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내 집에서의 돌봄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말씀드렸죠? 나라에서 85%를 내줘도 우리가 내야 할 15%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또 나라에서 보내주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외에 내가 조금 더 몸이 불편해서 개인 간병인을 더 쓰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주택연금으로 나오는 돈을 쓰시면 됩니다. 내 돈으로 내가 간병인 고용해서 내 집에서 대접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후의 자존심입니다. 여기에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도 잊지 마세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는 이 연금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내 집에서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고 아플 때 병원 가고 도와줄 사람 부르는 비용은 충분히 해결됩니다. 또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경제적 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와 간병비의 분리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병원비보다 간병비입니다. 병원비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간병비는 보험 혜택이 적거든요. 그래서 건강할 때 아주 소액이라도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을 미리 들여다보시거나 현금을 조금씩이라도 따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고 집만 한 채 있다면 더더욱 주택연금을 빨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청 연령이 낮을수록 받는 기간이 길어지니 유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내 돈으로 내 노후를 책임진다는 그 자신감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보약이 됩니다. 자식들이 집에 올 때도 너희 돈 쓰지 마라. 나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고 멋진 부모님으로 존경받게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요양원을 선택하는 비극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단순히 벽돌로 쌓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 노력이 담긴 결정체이고 그 결정체가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경제적인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돈도 있고 집도 고쳤는데 정작 내 몸이 너무 빨리 망가지면 안 되겠죠? 요양원행 급행열차를 멈추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우리 몸속의 근육과 사고 예방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도 고치고 나라 도움도 받고 연금도 준비했습니다. 환경은 완벽하죠. 그런데 정작 내 몸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버린다면 그 모든 준비가 소용없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평소에는 정정하시다가 갑자기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낙상, 즉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입니다.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20%에 달한다는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설령 회복하더라도 몇 달간 침대에 누워 지내다 보면 다리 근육이 다 빠져버려서 다시는 스스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근육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돈은 없으면 자식에게 빌릴 수도 있지만 근육은 누가 대신 빌려줄 수도 사다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내 노력으로만 채울 수 있는 노후 방어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근육은 딱 두 군데입니다. 바로 허벅지와 종아리입니다. 집에서 TV를 보시면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운동이 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의자 스쿼트, 그리고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까치발 운동입니다. 이것만 하루에 30번씩 3번만 해보세요. 다리에 힘이 생기면 걸음걸이가 당당해지고 발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서 웬만한 턱에 걸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관절 질환이 있거나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해 후 본인의 체력 범위 내에서 진행하세요. 식단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흔히 나이 들면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채소가 최고다 하시는데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근육의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몇 끼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고기가 소화가 안 된다면 두부, 달걀 혹은 단백질 가루라도 꼭 드셔야 합니다.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은 그 자체로 질병입니다. 내 다리가 내 몸을 지탱해주지 못하는 순간 내 집에서의 삶도 끝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다리 근육을 키우는 저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몸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단순히 심심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혼자 오래 지내며 대화가 단절된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1.5배 이상 높습니다. 뇌는 사람과 대화하고 자극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데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으면 뇌세포가 잠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사회적 근육을 키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은 동네에 나를 찾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지관 친구든,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든, 아니면 정기적으로 전화해주는 자원봉사자든 상관없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건 몸이 아프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담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를 드리고 직접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합니다. 나 오늘 누구랑 말 한마디도 안 했네 하는 날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또한 동네 복지관의 취미 프로그램에 하나라도 등록하세요. 서예도 좋고, 노래교실도 좋고, 요즘 유행하는 파크 골프도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결과적으로 요양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또한 이제는 디지털 기술과 친해져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잘하고 계신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영상통화도 하시고 카카오톡으로 꽃사진도 보내세요. 그런 소소한 소통이 여러분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줍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이 활기차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봐야 안심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 집에서 충분히 사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준비하셔야 할 현실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유언장 같은 법적 준비입니다. 아이고, 죽을 날 받아놓은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걸 써?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마지막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중에 내가 의식이 없어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으며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미리 내 의사를 명확히 서류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며 내 뜻을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요양원 안 가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주는 혜택 즉 재가급여를 당당하게 신청하고 내 집을 안전하게 고치고 주택연금으로 내 주머니를 든든히 채우는 경제적 준비, 그리고 내 몸의 근육과 사회적 관계를 지키는 노력. 이 5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사랑하는 내 집에서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준비된 노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2번째 봄날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요양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끝까지 사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지 않나요? 많은 분이 노후를 인생의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춥고 쓸쓸하고 가진 것을 하나둘 잃어가는 계절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은 그 자체로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뿌리 위에서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삶, 내가 주인공이 되는 2번째 봄날을 피워낼 차례입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내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씩씩하게 일상을 지켜내시는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부모님이 저렇게 멋지게 나이 드시는구나. 나도 나중에 저렇게 늙어야지. 자식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분들도 이 영상을 함께 보셨다면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엄마, 아빠, 요양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준비해봐요라고 말이죠.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요양원 문턱을 넘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봄날 연구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 소중한 결심을 돕기 위해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연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다가올 모든 내일이 따스한 봄날 같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봄날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